그런데 이번 국채 발행 계획에서는 채권 발행 규모도 커질 뿐만이 아니라 장기채 비중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채권보이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자, 오늘이 입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날인데, 근데 여전히 덥습니다. 찜통더위 지속되고 있는데, 정말 지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권 위클리는 사실 월요일인데, 오늘 화요일에 방송해 드리는 거고요. 한 주간의 해외 채권, 그리고 국내 채권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공부하실 때, 그리고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시장 곳곳에 그 정말 중요한 단서도 공개해 드리니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채권 시황 분석은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을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호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채권 위클리가 좀 입소문이 좀 났습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하던가요? 채권 불리는 입소문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위클리는 아직인가요? 네, 아직. 앞으로 저기 KB증권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글로벌 증시 금리가 한 주간에 좀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글로벌 금리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는 특히 미국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고용 이슈도 있었고 국채 발행이라는 이슈도 있어서 여러 가지 미국 포커스된 이슈들이 많아서 미국 중심으로 금리가 크게 올랐고요. 미국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지난주 월화수목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금요일 날 소폭 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만기별로 놓고 보면 단기물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장기 금리 중심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축소되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가파르게 나타났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건이 보통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인데 그렇다면 이제 보통 장기물의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때 저희가 고용 지표를 또 관심 있게 보고 또 물가 지표를 또 관심 있게 봅니다. 그 두 개의 차이는 결국 미국 경제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고용 지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금리에 조금 더 큰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지표의 경우에는 단기물 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따라서 금리의 방향성 결정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경기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경제 지표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중요한 건 고용 지표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뭐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냐, 이제 상황마다 굉장히 다른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 비농업 부문 고용이 발표됐었고, ADP 민간 고용, 그리고 졸트라고 하는 구인 건수라는 데이터가 포함된 고용 보고서가 또 하나 발표됐고, 마지막으로는 주간으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긴 트렌드를 볼 때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추세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채권 위클리에서 박준우 연구원님이 그 미국의 은행 대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태도가 좋게 나왔습니까? 사실 은행 대출 태도라고 붙이니까 약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은행들이 기업과 가게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그럼 대출을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대출 조금 더 쉽게 쉽게 해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조금 네. 더 타이트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최근까지는 은행 대출 태도가 계속 타이트해지는 과정에 있고, 이번에 발표되는 2분기 은행 대출 태도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은행들이 대출 태도를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게 시차를 두고 결국 실물 경제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상황은 어땠습니까? 또 호주 중앙은행과 영국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호주 중앙은행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4.1%로 동결을 했고,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5.25%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결과 모두 약간은 완화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오히려 동결을 하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보여줬고요. 영란은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50bp 인상 기대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일부 우려와 달리 25bp만 인상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 두 국가 모두 추가 인상 가능성은 그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연준과는 조금 다른 행보 혹은 다른 기준금리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글로벌 각국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겠네 이런 가능성을 좀 안고 갈 것 같습니다. 긴축 정책이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될까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8월 둘째 주 채권 시장의 포인트 짚어주시죠. 미국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미국 국채 입찰이 세 차례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미국의 물가 지표와 국채 입찰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표도 공개가 된다고요? 이번 주에 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번 주에 CPI도 발표되지만 또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또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유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긴 시간차 없이 이제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정말 생활 경제에 미치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그러한 물가 그러니까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시건대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굉장히 핫 이슈는 미국의 신용평가 등급이 강등이 되었다라는 건데 큰 파장은 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2011년도 사례를 보면 그 당시에는 금리가 크게 하락을 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주가와 같은 위험자산 가격은 크게 약세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다 이제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2011년도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강등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2011년도 충격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이 있었고 2011년도만 하더라도 미국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침체 리스크가 낮아지는 환경이다 보니까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신용등급 하향 발표가 된 이후에는 2011년과 달리 채권 시장의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반적인 신용등급 하향 시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는 사실 신용평가보다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지난주에는 사실 미국 국채 발행 계획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신용등급 강등과도 길게, 좀 크게 보면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신용등급 강등을 한 것도 앞으로 부채가 너무 커질 것이라는 것이 우려를 한 건데, 때마침 지난주 8월 2일에는 미국 재무부가 올해 3분기와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채 발행 계획에서는 채권 발행 규모도 커질 뿐만이 아니라 장기채 비중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어떤 금융자산,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공급이 많아지는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되다 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그러니까 금리는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에 꼭 챙겨봐야 할 경제 이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콘텐츠를 정복한다면 꼭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8월 8일 화요일 국내 채권 위클리 분석입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부문의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자 약세 분위기가 지속됐고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금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장기물 구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채 발행액은 4조 7,200억 원으로 전주 대비 1조 6,800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의 연매물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채 AAA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전 구간에서 축소됐습니다. 회사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4조 3,621억 원으로 전주 대비 3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초우량 등급에서의 거래가 다소 증가하는 흐름이 지속됐는데요. 초단기 구간에서의 유통량 역시 감소하면서 전주와 비슷했습니다. 발행 시장이 비수기라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네, 한 주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채권부의 식구님도 고맙습니다. 이상 채권부의 위클리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